한국의 날씨 어떻게 개선시키냐? 몰라. 지진적 조건 어떻게 개선시키냐? 통일. 통일? 면적을 확대. 전쟁. 30대 나를 위한 웃음 폭탄 제조기 삼남한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죠? 네, 저희의 코너의 이름은 삼남한상의 삼남한상의 이슈 체크. 네, 저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들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 예능 채널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의 어떤 경쟁자는 송은이, 김숙이 아니다. 네. 저희는 이동진, 조승현,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김지윤 박사님, 네, 이런 분들, 조승현의 탐구생활 저희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식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오늘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맞나요? 그 대표적인 경제 지식 채널인 슈카월드. 네. 슈카월드에서 슈카님은 늘 자기 방송 예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슈카가 우리 경쟁사가.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지식 경제 채널인데 경제 유튜브 아닌가요? 슈카님은 본인 채널이 예능 예능이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은 예능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식 채널이다. 아, 원래 뭐 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깊이가 얼마나 낮을지, 깊이가 없을지 일단 그 전제 조건을 좀 깔아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저희의 깊이가 굉장히 얕고 낮잖아요. 얕고 넓죠. 넓은 건 확실한가요? 넓은 건 확실한가요? 얕기만 한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어떨까. 아, 역시 얘네 예능이구나. 역시 들어보니까 얘네는 설거지하면서 듣기 제일 좋구나. 아니면 출근할 때 너무 졸린데 더 자고 싶다. 더 자고 싶을 때 듣는 채널이 바로 삼남한상이구나. 역시나 꿀잠 잤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일단 저희의 채널을 플레이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반박시에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그거는 저희는 무조건 믿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공지할 사항은 저희가 사실 팟빵에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똑같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짜게 식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저희 그 채널의 조회수, 콘텐츠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감량의 역사. 그 조회수가 5가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고장난 거 아닐까? 그 플레이 버튼이 고장난 게 아닐까? 유튜브가 좀 고장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팟빵은 그래도 저희가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는 그래서 우리 혹시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삼남한상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유튜브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무료한 가운데 너무나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 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유튜브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어떨까. 같이 두 채널 다 들어주시는 건 조금 저희의 지나친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슈 체크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오늘 선정한 이슈는 최근에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1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방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상에서 좀 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기사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서 대체 이, 영상이 뭐길래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봤더니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영상에서 그 마크 맨슨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울감과 외로움이 있다면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불안감, 우울증, 높은 자살률을 언급을 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어떤 원인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 원인으로는 유교 문화와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나쁜 점만을 극대화한 어떤 결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 우울증으로 한국 사람들이 몰아가져 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으로는 사실 이 유튜버가 맨 처음에 PC방을 가잖아요. 우리나라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그런 프로게이머들의 성공 방식이 이제 아이돌 시스템으로도 이어져서 그게 실제로 성과로도 나타나다 나왔죠. 보니까 상당히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걸 이제 공동체로 뭐 합숙 시스템이라던가 맞아요. 심지어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도 회사 바로 옆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일의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국 전체의 사회가 좀 돌아가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특히나 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과의 이제 경쟁 그리고 꼭 갈등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더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역사적 문화 역사적 뭐라고 해야 되죠? 역사적 어려운 말을 쓰기가 어렵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저희가 이런 또 지식 채널을 하다 보니 역시나 지식이 약간 미천한 게 조금씩 바로 시작한 지 한 2분 만에 바로 미천한 게 나왔네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배경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마크 맨슨의 그 유튜브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종의 합숙 시스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때도 없었었어요? 네, 집이랑 학교랑 도보 5분 10분 거리였어가지고요. 없습니다. 우리 만상님 기숙학원 다닌 적 있으세요? 기숙학원까지 다녀본 적 없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 중학생 때부터가 저의 이런 약간 경쟁이 이게 일상화되었다라고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일산 키즈이시다 보니까 거기가 또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저는 어렸을 때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굉장히 큰 학원가가 있어요. 그 후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학원가가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까지 3년 동안 그 되게 당시에 유명했던 글맥 학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일산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 학원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고 학원을 학교가 뭐 예를 들면 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중학생들이.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한 5시까지 일단 학원을 가요. 그러면은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그냥 사실 거의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5시부터 한 10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학원에서. 그리고 10시부터는 그 자습 시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래서 10시부터 자습을 12시까지 기본적으로 2시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자습할 수 있어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 와. 저도 그거를 12시까지 하는 거는 원래 그냥 했고 한 2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중2, 중3. 야, 일산은 정말 스파르타네요. 그리고 나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것도 마지막에 중3 때는 제가 그 특목고를 준비하는 반에 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12시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내가 지금 집에 가는 거는 약간 루저가 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야 주변 친구들은 막 12시까지 하는데 뭐 필요하면 좀 더 하다 와라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들끼리도 서로 뭐 주변에 보면은 다 이제 특목고를 준비할 애들 반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서로 친구들끼리 막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일종의 그 경쟁과 감시가 이렇게 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시스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야 너 얼마나 했는지 서로 은근히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애들은 집에 가다가 내 친구 집에 제 방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은 공부 또 해야겠다. 막 그 시간 막 1시에 주신데도 서로 막 전화해주고 야 너 자. 자냐? 너 자고 있냐고. 공부 잘하는 거죠? 아니요. 너 지금 그 공부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가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안 자고 공부하려고. 이런 거를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 그런 것도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야, 근데 웃긴 건 네. 이제 제가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학원보다는 저는 주로 과외를 했었고 네. 이게 저희 동네는 우리 만상님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까지 서로 경쟁하거나 네. 뭐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덜 했는데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네. 꼭 공부를 잘 시켜야겠다 이런 걸 떠나서 경쟁하는 학생들이 그나마 좀 순하다는 인식 때문에 네. 자꾸 이런 쪽으로 나중에 네. 일산으로 이사 가서 네. 우리 학원가가 많은 동네로 이사 가야 좀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느라 네. 남들 괴롭히거나 이런 거에 네. 덜 신경 쓴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네. 네. 맞습니다. 고민이 그래서- 많이 되네요. 네. 네, 이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완벽주의자를 만드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100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마지막에 특목고 시험 봐가지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외고로 가게 됐는데 저랑 같이 당시에 시험 준비했던 친구 중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음날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우울하다는 게 어떤 친구는 심지어 너무 몸이 접지 아파가지고 학교를 며칠 동안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되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다음부터 자기는 망했어,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쵸, 그게 뭐라고. 사실 특목고를 간다고 꼭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일반고에서 뭐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그쵸. 있는 거고, 네. 실제로도 그 친구가 더 좋은 대학 저보다 더 좋은 데 갔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삼남님과.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경쟁 안 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네. 조금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네. 하나님 너무 또 훌륭하게 또 크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나가시고. 그래서 굳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게 네.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에서 마크 맨슨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네. all or nothing 네. 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서 되게 저는 공감을 많이 좀 갔었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케어를 해 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낙심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는. 그렇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이 무조건 옳고 어떤 것이 무조건 틀리고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설령 내가 했던 어떤 시도가 실패할지언정 그것을 배움 삼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에 어떤 자양분을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저같이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학원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은근히 그런 것들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푸시하는 경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식이 다른 친구들과 어쨌든 좀 비슷한 환경에서 적응해 주길 바라는, 맞아요. 혹은 그 적응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지 맞아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모두가 다 조금 또 나쁘게 얘기해보자면은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공범인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6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저랑 되게 친했던 어떤 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이렇게 음식 차려주고 애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가, 우리 누구는 고등학교 과고반을 준비하고 있다. 네. 네.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네네. 그때 이후에는, 과고 이후에는 얘는 의대를 갈 거라서, 그런 거를 이미 과외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우리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너희들은 무슨 공부하니?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는 실제로 과거로 가서 의대를 갔어요? 그 친구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민사고를 갔다가, 네네. 민사고가 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바로 과고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카이스트였나? 네. 갔다가, 물론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의사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굉장히 잘 나가는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의도대로 된 거네요. 됐죠.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누구는 이렇게 한대라고 별 어떤 생각 없이 했는데 제 어머니가 또 듣고 큰일 났다. 우리 애도 벌써 뒤쳐졌다. 우리 애는 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그리고 그런 큰 계획 없는데 야 빨리 뭐라 그러면서 막 학원 가야겠다 막.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더 큰 계획을 그리셨다면 지금 만상님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방송 안 하고 저기 여의도 오피스에서 여의도 지금 네네 한 60만 구독자 슈카와 같이 슈카님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쉽네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을 좀 필요하게 만든다. 맞아요. 굉장히 필요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한 가지만 더 또 말씀드려보면은 그렇게 어쨌든 저도 그 경쟁을 뚫고 중학생 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특목고 가기 위해서 했잖아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외고를 가셨으니까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전교에서 놀던 애들이었고 가니까 처음에 제가 시험을 딱 봤는데 첫 1학년 그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반에서 22등이었나? 24등이었나? 반이 몇 명이었는데? 한 40명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중간인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충격받았어요, 전. 그쵸. 나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늘 전교권에서 놀다가.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뭐가, 일단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았고, 기분이 안 좋았고, 아까 얘기했던 all or nothing. 그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망했다. 망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딱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전교생들을 다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슬라이드를 딱 하나 띄워놨는데 그 슬라이드가, 농담이 아니라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 그리고 거기에 대학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그거를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틀어줬어요.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가 나온 대학은 딱 거기까지가 이제 없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없어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어쨌든 우리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 바로 위까지. 위까지. 그 보통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서성한 이런 말들이 하잖아요. 네네네. 농담으로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면서 피라미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딱 그 중에서도 저 세 개다. 서연고. 스카이다. 마치 스카이캐슬처럼 딱 네네. 저거다. 네네. 하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거를 딱 보고 애들이 다 나도 해야겠다. 막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 막 눈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보면서 저 같은 저는 약간의 그 반골개질인 사람이라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약간 스타일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보면서 제가 미쳤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가지고, 심지어 중학교 때, 저도 원했던 건 있지만, 어쨌든 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장려했고, 이 분위기를, 부모님도, 성과 가면 그냥 좋은 거래, 라고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번엔 또 대학을 가래. 근데 대학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또 저기에 어떤 탑 티어에 가야 된대. 라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뭔가 미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저 슬라이드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니들이 하라는 거 내가 했더니만 또 나한테 뭘 하래? 나 그럼 안 해. 그걸 대학까지 하시고 안 했으면 차라리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갔었으면은 차라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텼으면 대학 때부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거 평생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알았어. 너무 중학교 때 고린하게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중학교 때 아주 이골나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고등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놨어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막 밴드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야자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자율학습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나가서 애들이랑 같이 분식집 가고. 그거 같이 안 하는 친구들. 또 약간 더 같은 이런 반골기지.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 이럴 때 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이런 그 찬송가 같은 거를 부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막
안 가고 막 몰래 막 빠지고 애들이랑 몰래 나가가지고 막 나가서 약간 그 놀고 외고에서 조금 양아치를 담당하시는 또 거였네. 양아치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막 뚱뚱하고 뚱뚱하면 양아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뚱뚱하고 피부 하얗고 안경 끼고 잘 못 놀고 근데 또 반골기질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가 좀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는 저는 아침에 7시까지 등교했거든요. 네. 그리고 밤 11시에 학교에서 스케줄이 끝났어요. 네. 그럼 집에 가면 이제 11시 반인 거예요. 네. 학원은 언제 가요? 학원은 안 가요. 학원은 주말에 가요 또.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뭐 마크 맨슨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만드는 건 알겠지만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어떤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 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다 놨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지금도 약간 그러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최악인 면이랑 유교의 나쁜 점을 스틱한 거? 다시 얘기해주세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마크 맨슨이요? 네네네. 그 부분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크 맨슨이 보면은 유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 사회에서의 특히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유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마크 맨슨이 이야기하는 좋은 점은 어떤 개인이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것들, 단순히 어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그 좋은 점들은 전부 다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측면들만 좀 강조해서 지금 부각된 사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떤 자본주의라고 부르긴 했지만 마크 맨슨은 어떤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그냥 설령 틀릴지언정 당당하게 내는 거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되게 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 설령 그게 틀릴지언정 그런 것들. 뭐 저희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특히 뭐 심지어 대학교 포함해서 회사까지도 뭐 회사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것들 나의 다른 생각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만상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0대 때의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입시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완벽주의자를 만들게 했던 무한 경쟁도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좋은 잡과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같은 게 믿음? 여전히 있죠. 네네네.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심지어 저는 되게 많이 어떤 강조되는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고 뭐 제가 최근에 어떤 이직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좋은 배경과 그다음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 회사에 특히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다들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뭐 설령 틀리져도 그것들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회사에서는 전 좀 덜하고 오히려 그 이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뭐 미국에 본사를 둔 이제 IT 회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오히려 좀 더 그래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내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본사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출장 온다거나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은 되게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설령 틀리지언정 자유롭게 내고 뭐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딱히 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에서 어쨌든 이긴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만상님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신 분들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러게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했다 이거야. 피라미드의 탑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뭐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답게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작가의 유튜브 영상 이후에 그 여러 기사들이 나왔고 그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작가의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미국 작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왜 유독 우리나라만 경쟁이 심한 건지 그로 네. 인한 우울증이 심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네.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행복은 조금 환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우리는 쾌락만 있을 뿐이지 행복은 어쩌면 그냥 환상 네.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결국에는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지금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이겼는데 네. 생각보다 쾌락이 덜하다는 거죠. 네. 물질적인 보상도 첫 달에야 나 월급 이렇게 많이 받네 하지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되면 그게 이미 나의 일상이 돼버리니까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쾌락을 나한테 주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쾌락이 덜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니까 나는 덜 행복한 사람. 네. 그러다 보면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그 행복에 대한 환상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SN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도 다 SNS가 있고 네. 뭐 서로 SNS를 보면서 서로 비교 우위에 있거나 비교 열의에 있거나 그럴 텐데 다른 나라도 SNS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더욱 유독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지리적 면적과 그로 인한 높은 인구 밀집도로 생긴 문화 등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 예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텍사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10대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외나 지금 만상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학원이 막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자유롭게 연애도 10대 때부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20대 초중반이 되어서는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할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멀리 또 대도시로 나가려면 차 타고 또 1시간 나갔다가 와야 되고 하니까 그게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양쪽 집에 그냥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혼하자 이래서 20대 중반이면은 다 결혼을 빨리 한대요. 자기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혀 연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이랑 소개팅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물론 지금 앱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찍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오히려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적대요. 맞아요. 미국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맞아요. 해외를 나가는 것도 경험이 많이 없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비교를 할 사람에 대한 대상도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네. 이렇게 다이나믹한 문화가 있는 거는 처음 알았다고. 그리고 맞아요. 주말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대요. 네. 주말은 그냥 집에 있고 친구 집에 가고 남자친구 집에 가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한국 사람들은 맨날 뭘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있는데 좀 자기가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런 생활이 심심했다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미국에서의 생활이 심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다라고는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면에 우리가 너무 면적이 작다 보니까 뭔가 이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 다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오려고 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서로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다 SNS에 올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유교 문화의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인에 대한 시선, 체면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뭐 하는지, 내가 하는 게 혹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어떤 거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 채널 같아요. 지식 채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서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뭘 하고 노는지 너무나 잘 알고 네. 비교하기 좋은 환경이 네. 되어버린 거죠. 네네. 유교주의의 나쁜 점이랑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 합쳐졌으니까 네.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도 서울의 최상위 계층이 사는 곳이랑 최하위 계층이 사는 곳이 모두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개성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문화이다 보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잘 살고 있고 누군가는 좀 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점점 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좁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늘 해외를 나가죠. 그렇죠. 네. 해외 가서 또 내가 한 거, 먹은 거, 갔다 온 거 또 자랑해야 되고. 그런 것도 SNS에 올리면 또 남들 해외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행복하지 않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행복에 대한 강박이 지금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행복은 사실 환상인 건데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쾌락으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행복은 쾌락이다 라는 지점에서 그렇다면 행복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지루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행복은 결국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어떤 일상적인 몰입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그 시험을 봐서 어딘가에 합격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러면서 알게 됐던 지식들, 배움들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이 분명 더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어떤 과정보다는 어떤 시험, 결과, 점수, 특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마지막에 그 짜릿한 어떤 그냥 합격이냐 실패냐 요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지리적인 환경상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에 굉장히 과몰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과밀도되어 있는 어떤 사회이다 보니 되게 작은 어떤 동네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되게 작은 동네 같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옆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관심이 많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유행도 빠르게 또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굉장히 빨리 나왔다가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을지는 몰라도 사실 사람들의 삶을 그게 굉장히 더 윤택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을 이렇게 빨리 선도하고 빠르게 바뀌고 내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히든 롤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괜히 또 제가 바지 안에 그 롤업을 했다고 바깥으로 안 내놨다고 개무시를 당하고 롤업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이 있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결과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최악이었네요. 진짜.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을 점점 더 이런 우울한 사람들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리적인 면적으로 인한 인구 과밀도도 문제이긴 한데 조심스럽지만 날씨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네이버에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좀 높은 순위를 좀 봤더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국가들이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니까 물론 아닌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1년 내내 조금 추운 나라들, 일조량이 조금 없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좀 높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면서도 봄에는 또 미세먼지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옆 나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게 사실 해외를 나가도 유럽이나 이런데 좀 서유럽 국가나 남유럽 이런데 가면 스페인 이런데 가면은 날씨가 매일 거의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행 가서 기분 좀 그 쾌락이 굉장히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날씨가 좋은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없는 날은 괜히 나가고 싶고 가을 이럴 때 나가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꽃향기 맡고 싶고 이렇잖아요. 기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기분이 설레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날씨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이동진 씨의 그 파이아키아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해외 연수를 가서 미국 서부에 좀 유학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본인은 기본적으로 좀 더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업돼 있는 걸 보고 조금 민망했다라는 거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날씨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좀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사계절이 또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월이 3월에서 5월이래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었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날씨도 좋아지고 꽃이 피는 봄에 오히려 이 우울했던 사람들은 자살로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때가 제일 절정인 것 같아요.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날씨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니까 그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물론 다른 나라들도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결국 남들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데 분명 좋은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나답게 살다 보면은 남들이 뭘 하고 살든 그렇게 신경 안 쓸 텐데 우리는 나 자체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남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상황들도 사실 되게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도 다음 사람들한테는 다음 우리의 후손이 있다면은 그 후손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는구나라는 마음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기한테 지금과 같이 무한 경쟁의 사회를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변화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회사에 취직된다는 보장이 없어진 나라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순수한 노동이 충분한 인건비로서 보상으로서 어느 정도 좀 치환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만상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기는 50점을 받아도 50점이나 받았냐 이렇게 꼭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행복감을 충분히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급하세요? 오늘 급합니다. 우리 만상님이 지금 장 트러블로 갑작스럽게 장 트러블이 제가 좀 전에 두유를 먹었더니만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내려고 지금 우리 만상님이 지식 교양 채널에서 예능 채널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네요. 장 트러블. 우리 만상님의 장 트러블로 인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다음에 저희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새롭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남만상 감사합니다.